안녕하세요.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MSP에서 미디로 제어 가능한 샘플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일단 먼저 살펴볼 오브젝트들로 콜과 펌버프가 있는데요. 메인 패치에는 중요한 오브젝트들이 많아요. 언팩이라든지 프리펜드라든지 저번에 다뤘던 오브젝트들이라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간단하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넘어갈 거고요. 오늘은 콜과 펌버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이라는 오브젝트는 보면 store and edit a collection of data라는 정보를 갖고 있네요. 데이터의 어떤 묶음들을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하고 아규먼트로 이름을 꼭 설정해 주세요. 하면 데이터들을 편집하고 저장하는데 어떻게 편집하고 저장하느냐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커맨드 E를 해서 이제 잠그고 한번 더블 클릭해서 어떤 창이 열리죠. 이게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창인데요. 어떠한 형식으로 입력을 받느냐 하면 x, y 하고 세미콜론을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입력 방식이에요. 직접 입력을 하는 방식인데 x는 한 값이어야 돼요. 한 번의 값이어야 되고 y가 그 정보 묶음들이 y에 대한 값이에요. y는 하나, 둘, 그 띄어쓰기 기준으로 세 개의 정보가 있는 거예요. x에 대한 y값들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게 콜이에요. 콜을 이렇게 닫기를 하면 세이브가 저절로 뜹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걸 열어서 썼을 때는 x와 y 값 사이에 컴마를 넣어주고 y 값 끝나면 세미콜론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메시지 박스로 입력을 할 때는 컴마와 세미콜론을 붙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x에 대한 이제 y 값, 정보 뭉텅이들이 들어가겠죠. 하고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다음에 뜬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입력을 할 때는 컴마와 세미콜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클리어라는 오브젝트가 메시지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ad, write라는 중요한 이제 메시지 박스들을 하나씩 볼 텐데요. 클리어는 당연히 지워지는 메시지 박스고요. write를 먼저 할게요. 일단 정보가 이렇게 하나 입력이 되어 있는데 write를 누르면 저장할 수 있습니다. DK 이름을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DK 이렇게 뜨죠? 이게 저장된 정보입니다. 그러면 콜을 일단 지워볼게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곳에 리드를 해서 DK를 갖고 오면 파일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콜은 어떤 x에 대한 y값들, y의 정보 뭉텅이들을 저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이고요. 중요한 점은 어떠한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이 패치 있죠. 지금 콜이 사용된 패치와 콜에서 저장한 이 정보를 한 폴더 안에, 한 공간 안에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 공간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이것은 콜뿐만 아니라 현재 패치에서 사용되는 외부 파일들 있죠. 예를 들어서 불러온 음원 파일이 있다든지 등등 어떠한 외부 파일들은 현재 패치와 한 폴더, 한 공간에 같이 있게끔 그런 습관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펌버프는 역시 x와 y 값에 대한 오브젝트인데요.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x하고 y값, x하고 y값, x하고 y값 이렇게 짝이 되어 있죠. 얘네들을 연결하고 펌버프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한 번씩 눌렀죠, 제가. 펌버프는 이걸 두 번 클릭한다고 해서 열리고 그런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얘는 입력과 출력을 해주는 오브젝트입니다. x값이 들어가면 y값이 출력이 되는데 x값이 1로 들어갔으면 y값 그 정보에 맞춰서 3이 출력이 되고 2가 들어가면 4가 출력이 되고 3이 들어가면 5가 출력이 되는 x값을 입력받으면 y값을 출력을 해주고 이것은 하나의 페어, 한 쌍으로 묶여서 저장이 들어갑니다. 저장되어지고 클리어 이렇게 하면 펌버프가 지금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정보가 뭐 출력이 되지 않죠. 1이 눌렸을 때는 3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한 쌍의 정보를 다시 입력을 해주면 1일 때 3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x, y, x의 입력, y의 출력을 해주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메인 패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패치가 조금 복잡해요. 먼저 파란색 부분을 볼게요. 샘플러 버퍼라는 서브 패치 안에 6개의 버퍼가 있어요. 이 패치에서 사용되는 6개의 샘플들이 모여 들어가져 있고요. U 메뉴에서 선택된 메뉴에 해당하는 번호 있죠. 번호가 지금 콜에 저장된 X 번호예요. X 번호. X 번호에 대한 Y값 정보 뭉텅이들이 출력이 될 거예요. 이 정보 뭉텅이들은 지금 무슨 정보들이냐 하면 각각 뜯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U 메뉴에서 선택된 이 번호가 출력되는 번호가 콜의 X 번호가 되는 거고 X 번호에는 Y값들의 정보가 있는데 Y값들에는 24, 33, 50, 67, 84, 108 하는 108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는 지금 언팩이 되어서 여기로 빠져나가고 있죠. 베이스 키라고 합니다. 음원에 대한 기준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준음이 나가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정보는 샘플 1, 샘플 2, 샘플 3 해가지고 이렇게 샘플 버퍼의 이름입니다. 이름과 공유되고 있는 이름이고요. 그룹으로 사용하니까 당연히 이름을 공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프리펜드 셋을 붙여서 출력이 되면 나올 때 set 뭐뭐, set 뭐뭐 해서 그룹은 하나를 쓰지만 지금 버퍼 6개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설계가 되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로는 룹 스타트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룹 엔드 지점, 룹 스타트 지점, 룹 엔드 지점 하고 맨 마지막 정보는 루핑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1은 on, 0은 off입니다. 루프가 오프된 정보 그 샘플을 보면 당연히 스타트와 엔드 지점도 다 0이겠죠. 루프가 켜졌을 때 스타트 지점과 엔드 지점을 지금 샘플 3과 4에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언팩이 되는 정보는 각각 기준음, 샘플 이름, 스타트 지점, 룹 엔드 지점, 루프 여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언팩이 되어서 나가고 있고요. 언팩이 되어서 각자의 위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출력되는 것이 미디 노트 값으로 출력되는 이 베이스키 원리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원리가 지금 똑같이 다음 패치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샘플의 원본 기준음을 미디 값을 M2F로 사용해서 프리퀀시 값을 바꿔주고 있죠. 이 지금 기준음을 제가 현재 누르고 있는 역시 미디 값을 M2F로 바꾼 그 프리퀀시 값을 서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비율에 따라 버퍼한 샘플이 재생 속도를 결정해서 피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있는 결정을 해줍니다. 이것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치가 달라지는데 저는 지금 미디 컨트롤러를 하나 연결해 놨어요.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냐면 1번을 먼저 놓고 샘플에서 첫 번째 24 정보가 언팩되어 여기로 출력이 되고 있죠. 이 베이스 키가 지금 이 음이에요. 이 음을 기준으로 재생 속도가 달라지니까 피치가 당연히 높아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뭐 다른 음원을 본다면 재생 비율에 따라서 지금 그루브를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음과 지금 현재 제가 누른 음의 그 비율에 따라 피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그 나눠진 정보들은 이제 룹 스타트, 룹 엔드, 루핑의 여부 이렇게 들어가서 각각 그루브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만약을 대비해서 건반을 누르고 있다가 뗐을 때 무조건 벨로시티가 0이 나왔을 때는 0이 선택됐을 때 루프가 꺼지도록 하는 메시지를 그루브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치가 설명이 되면 다음 쪽 오른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서브 패치가 있어요. 서브 패치 시퀀스라는 패치가 있는데 이걸 올려서 토글을 키니까 자동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패치 안에는 처음 보는 오브젝트들이 꽤 있어요.
세크해서 샘플 어쩌고저쩌고 하고 .midi 이런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는 미디 파일을 사용하는 오브젝트입니다. 한번 세크를 먼저 헬프장으로 볼까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 박스들을 입력을 해서 뭐 갖고 와도 되고 녹음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가장 편한 방법은 사용하시는 시퀀싱 프로그램에서 어떤 미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다음에 뭐 불러와서 사용하는 게 가장 쉽죠. 이제 토글을 끄면 0 값이 나와서 0에서 셀렉트가 되면 이 미디 파일도 꺼지지만 바로 미디 플러시라는 그 오브젝트로 가는데 이 오브젝트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혹시라도 노트 온 값이 걸려 있는 것을 예방하여 노트 오프 값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림 노트와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트림 노트는 이제 노트 오프 값을 안 받는 오브젝트고 반대예요. 얘는 노트 오프 값을 주는 오브젝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또한 미디 pars라는 오브젝트는 뭐냐면 parse가 뭐 구문 이런 뜻이 있어요. 각 구문의 조각들, 쉽게 말하면 미디 정보들을 각각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선 무슨 정보, 여기선 무슨 정보 해서 아웃풋을 다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키 넘버와 벨로시티 넘버를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인 패치에서 토글을 끄면 쓸모가 없는 애고요. 지금 컴퓨터와 연결된 미디 컨트롤러가 노트인과 연결되어서 노트인에서 이제 받은 피치와 벨로시티 값이 폴리로 들어가서 연주가 되어집니다. 총 4개의 음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겠죠. 저번에 배운 튜토리얼에서 봤던 폴리 오브젝트입니다. 폴리에서 나온 정보들이 팩으로 묶여서 하나의 리스트로 들어갑니다. 보이스 넘버, 피치, 벨로시티인데요. 루트가 여기 있죠. 루트와 매치된 보이스 넘버의 피치와 벨로시티 정보가 샘플러 보이스 서브 패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열어봤듯이 이 구조는 지금 왼쪽 패치에서 이미 봤던 구조고요. 지금 여기서 루트를 지나서 샘플러 보이스로 들어가고 있는데 리스트로 지금 묶인 정보 $2와 $3을 따로 빼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리스트에 두세 번째 정보인 피치와 벨로시티 정보를 스트림 노트를 잠깐 거쳐서 미디 노트를 뗐을 때 노트 오프 값이 출력되는 것을 걸러주는 오브젝트였어요. 이걸 거쳐서 샌드가 줄여 쓴 샌드죠. S버프가 R버프로 정보를 보냅니다. 리시브로 정보를 보내고 이제 벨로시티가 0이 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미디 노트 값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펌버프에는 로드뱅이 된 정보들이 출력이 될 텐데 로드뱅은 패치를 켜는 순간 이제 로드 되는 순간 뱅이 나가면서 펌버프에 메시지들이 이렇게 눌렸으니까 들어가 있겠죠. 펌버프에 미리 저장된 XY 페어들이죠. 얘네들이 XY 페어들인데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키노트를 먼저 볼게요. 이제 펌버프에 들어가고 있는 값들의 의미는 지금 뭐 0에서 1, 41에서 2, 48에서 3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0에서 40이 1이었으니까 샘플 1, 41에서 47이 샘플 2 이런 식으로 숫자 그 구간 사이는 미디 노트 값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각 건반의 영역이 샘플 6개에 맞춰서 나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튜토리얼 패치로 돌아와서 X값, 노트 값들 사이죠. 노트 값들 사이에 알맞게 지정된 샘플 번호가 콜 샘플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콜 샘플러 안에서도 또 매칭되어 미리 저장된 Y값 정보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는 게이트 오브젝트의 아웃렛과 $1에서 출력되는 게 보이스 넘버겠죠? 보이스 넘버가 매칭돼서 콜 샘플러의 Y값 정보가 빠져나가고 오른쪽 패치에서 보았던 동일한 구성으로 그루브를 사용해서 각 샘플에 지정한 베이스 키의 프리퀀시로 현재 눌린 노트의 프리퀀시를 나눈 비율을 사용해서 피치의 높낮이를 결정합니다. 네, 쉽게 요약하면 펌버프에 이 XY 페어들이 있죠. X값들은 노트 건반의 구역을 나눠줘서 설정한 것이고요. 여기서 받은 노트 값에서 펌버프에서 각 나눠진 X값 구역에 알맞은 Y값 그러니까 샘플 번호 제가 어떤 걸 눌렀는데 지금 다 소리가 틀리죠. 이 샘플이 6개가 사용되고 있었으니까 어떤 구역에 맞는 샘플 번호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 샘플 번호는 펌버프의 Y값은 콜의 또 X값이 됩니다. 이 샘플 번호 1, 2, 3, 4, 5, 6이라는 Y값은 콜에서 1, 2, 3, 4, 5, 6 콜의 X값이 돼요. 그러니까 콜의 X값과 매치가 될 때 콜은 이 X값에 대한 Y값이 출력이 되겠죠. Y값 뭉텅이들이 하나가 출력이 되면
게이트에서 갖고 있다가 보이스 넘버와 매칭된 게이트 아웃렛이 어떤 게 열리겠죠. 보이스 넘버가 1이면 첫 번째 아웃렛이 ON이 돼서 게이트 속에 묶여있던 콜의 Y값 뭉텅이 정보들이 메시지 리스트가 출력이 돼서 이제 샘플러 보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펌 버프랑 콜이랑 섞여 있으면서 그것들의 X와 Y 값들이 서로 막 매칭되고 이러한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이 튜토리얼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서머리로 이제 버퍼나 그루브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미디 샘플러, 베이스 키를 설정한 토대로 피치의 높고 낮음을 계산해서 비율에 따라 그루브가 이제 만들어내겠죠. 미디 샘플러를 만들 수 있고요. 콜은 저장용이었고요. 펌 버프는 입출력이 가능한 이제 물론 콜도 출력을 하긴 하네요. X 값을 받으면 Y 값이 리스트로 나가는 거고 펌 버프도 X와 Y의 한 쌍의 정보를 출력 입력해주는 오브젝트이다라고 해주는데 얘네들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면 깔끔한 패치 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